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토입니다. 작년 3월달에 코로나19로 폭락했던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는 이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가 한없이 오르기만 했던 적은 없었어요. 버블이 무르익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무조건 뻥 터지게 돼 있어요.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를 보자고요. 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10년 동안 있었던 실업률 증가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레이거노믹스란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는데요. 레이거노믹스는 정부 지출 축소,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 세율이나 정부 규제 축소 등 시장 중심적인 정책이었어요. 이렇게 세금과 정부의 규제가 약해지자 기업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폭주하면서 주가 지수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갔어요. 하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로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지만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품은 끝을 모르고 커져만 갔어요. 그렇게 끝없이 만들어진 버블은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단 하루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22% 넘게 폭락을 하며 전 세계 경제 폭락의 신호탄을 울리게 됐어요. 블랙 먼데이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금의 4차 산업혁명처럼 이때는 인터넷을 필두로 한 3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이 당시 인터넷상에서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채팅도 하는 등 수많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이 나오게 됐고 이 외에도 수많은 IT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과도기적인 인터넷 기술에 수많은 서비스 융합을 시도했어요. 이렇게 IT 기술이라는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란 기업들의 주가는 실적과는 무관하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꿈과 희망 회로의 연산 속도가 더욱 빨랐기 때문에 대다수의 IT 기업들은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고꾸라지게 됐어요. 이 당시에는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아닌 꿈과 희망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한두 개 기업의 도산으로 투자자들의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자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2000년대 초반에는 IT 버블 붕괴, 9.11 테러,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게 됐어요. 금리가 낮아지자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금융시장은 그 부동산으로 또 다른 부동산 파생 상품을 만들며 끊임없이 부동산 시장을 폭주시켜 나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량한 부동산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에 쓰레기 같은 신용 등급의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1+1 상품을 만들어가면서 부동산 버블을 더욱 키워갔어요. 당연히 이런 부동산 폭주 기관차는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고 이런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또한 부동산을 따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폭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량 부동산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에 끼어 팔았던 쓰레기 신용 등급의 금융상품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도 역시나 함께 붕괴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한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말해왔는데요. 그랬던 제가 갑자기 기존에 해왔던 말과는 다른 버블 붕괴론을 주장하니 저놈은 뭔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버블 붕괴론을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전에 제가 했던 주장인 인류 문명 발전에 따른 자산의 우상향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지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지를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뭐가 됐든 일단 사라고 말을 할 거예요. 곧 버블이 오니까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면 안 되냐고요? 맞아요. 버블은 무조건 와요. 단 엄청나게 독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와서 내일 당장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고 1년 뒤쯤에 미국 정부에서 금리를 올려 그것이 촉매제가 돼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10년간 쭉 상승 랠리를 더 하다가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버블 폭락이 오기는 오지만 그것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모으면서 버블 폭락을 준비하겠다는 사람들은 단기적 파동에서 단타로 수익을 얻겠다는 말과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버블을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들고 있으니까 전혀 위험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법이에요. 20년 전 짜장면 값과 지금의 짜장면 값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한 물가 상승은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는다는 것은 본인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인류 문명은 쇠락에 베팅하는 방법이자 단타를 노리는 투자법인 거예요. 인버스 단타, 이거 얼마나 위험한 투자법인지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인버스 단타 투자법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건 조금 전 보여드렸던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S&P 500 차트를 기간을 살짝 조정한 건데요. 이때 분명 버블 붕괴가 엄청나게 심하게 왔어요. 하지만 검은 월요일 직후 연방준비은행의 옐런 그리스퍼는 금리를 낮추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제위기를 가뿐하게 극복시켜버렸어요. 모든 인간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어떻게든지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버블 붕괴 시점에는 세상이 망한다고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을 해왔어요. 이것은 수천, 수만 년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수만 년의 인류 역사상 인류의 문명이 퇴보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을 기다리면서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여기 저점에서 사서 여기 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 붕괴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차트의 굴곡에서 수익을 먹으려고 하는 단타 투자법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단타로도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단 그게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단타로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장기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설령 내가 버블의 꼭지점에서 투자를 했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이를 극복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극복을 했어요. 오히려 이때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망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더욱 승승장구하면서 IT 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서 산업 전체가 튼튼해지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우수한 유전자만 살아남는 자연의 진화론이 IT 기업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죠. 그 결과 지금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이 인류 문명 발전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미국이 망하니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가뿐하게 극복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 보여드린 이벤트를 한 번에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버블 폭락 직전 그 어떤 고점에서 투자를 했더라도 팔지 않고 그저 가지고만 있었다면 지금 큰 수익을 얻었을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폭락은 이전과 다르면 어떡하냐고요? 버블 폭락은 언젠가 무조건 오지만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한 무조건 다시 회복할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인류 문명의 방향성을 그렇게 예상하신 분들이라면 인정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버블이 폭락해도 절대로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사지 마세요. 짜장면 값이 다시 1000원이 되길 기다리면서 현금만을 꽁꽁 싸매고 계셔야 해요. 하지만 동네 중국집 짜장면 값이 이제 곧 10,000원을 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현금을 들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부동산이 됐든지 주식이 됐든지 금덩이가 됐든지 뭐가 됐던 간에 자산으로 바꿔 놓아야 해요. 버블을 걱정하면서 단타 투자를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세요. 짜장면 값은 1000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광의 통화라고 부르는 미국의 M2 통화량의 변화 그래프인데요. 참고로 M2 통화는 현금에다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CMA, 표지여금 같은 것들을 합친 통화량을 말하는데 그냥 쉽게 시중에 떠도는 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미국의 M2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돈은 다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물건 값에도 반영이 됐을 거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도 흘러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돈을 미치도록 찍어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더 흘러들어가겠죠? 그런데 미국은 통화량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릴까요? 경기 부양과 달러 약세를 통한 수출 증대, 기축통화의 지위 유지 등 복잡한 요인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통화량을 늘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즉,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 돈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무조건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좋은 부동산은 갈수록 좋아지고 안 좋은 부동산은 갈수록 안 좋아지게 되고, 좋은 기업은 더욱 좋아지게 되고 안 좋은 기업은 더욱 안 좋아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 좋은 방법은 그냥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사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가장 좋은 기업이란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 집단 지성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강남 아파트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이들 기업이 왜 좋은 기업인지가 궁금한 분들은 제 채널에 올라온 기업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세상사 100%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업이라도 단일 기업에만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버블 폭락을 기다리면서 저점 매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저 조금씩 묵묵히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전체 투자금의 20-30% 정도를 예수금으로 남겨놓는다면 버블 붕괴가 왔을 때 오히려 신이 나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에 몰빵만 하지 말고 부동산도 적절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짜장면 값이 오를 것 같나요? 떨어질 것 같나요? 짜장면 값이 오를 것 같으면 버블 붕괴 걱정 따윈 개나 줘버리고 지금 당장 투자를 실행하세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